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전장의 낙폭을 많이 회복해 주었다는 것이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낙폭이 거의 1%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많이 회복해 주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은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지금이 2784포인트인데 내심 정말로 2800포인트를 한번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로 마무리했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후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4%였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3%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또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오늘 시장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엔캠이 8%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5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무려 7,7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죠.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확실히 최근의 수급은 코스피에 비해서 결코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4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은 3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 차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 가장 좋았었던 현대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삼성전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대한항공,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기관은 오랜만에 항공주하고 자동차,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오늘은 이쪽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0.5%의 반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16%의 상승이 있었고, 다우지수는 거의 비슷했었네요.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뉴스, 어제 반도체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오늘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큰 급락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하루 정도 쉬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있었고, 기사 제목 그대로 별 임팩트 없이 30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주주총회였던 만큼 개발자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던 만큼 특별한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은 정말 잘 나왔어요. 월가에서 예상했던 매출, 그 매출의 약 2%를 상회했었고, 또 월가에서 예상했던 순이익도 있죠. 이거는 무려 20%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지만 시장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2%,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0%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 이 점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외에서 무려 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지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재료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도 비록 오늘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를 많이 회복하면서 하이닉스도 시가 없다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훨씬 높았구나.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실현. 그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8% 급락이 나왔지만 얼마나 그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는지 오늘 밤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D램 반도체하고 낸드 플래시 부분의 가격을 15% 이상 올릴 것이라는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요 반도체 고객사에 통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3분기에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했던 만큼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거기에는 이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3분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도 주가에 충분히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많은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가격 인상 부분이라든지 또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엔비디아로 향하는 HBM 납품 소식,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으니까 비록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3분기나 하반기를 더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은 PC 지표 발표가 있죠. 이거는 내일 밤에 발표가 될 거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밤에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오늘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은 자, 바로 현대차. 어제 제가 현대차를 한번 비중 있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2%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30만원을 돌파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물론 29만 8,500원까지 올랐고 약간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만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격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분명히 수급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30만원은 커다란 저항이 될 수가 있다. 다만 30만원을 뚫게 된다면 그때는 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30만원을 돌파하는지, 돌파한다면 언제쯤 돌파하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잘 버텨주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봤을 때는 어제는 제가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의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 박스권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일반 개인들에 의해 돌파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오늘은 내용적인 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올해 2월부터였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죠. 그전 거래량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줄어든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작년과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고 그 때문에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가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올해 2월쯤, 이때는 국내 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런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가 있고 나서 주가에 한 차례 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끌어올렸던 결정적인 이유,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상장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대차 본사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것이 약 3에서 4조 원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본사로 이 금액이 유입이 된다면 과연 현대차가 이 3, 4조 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전망을 하는 것은 연초에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자동차 관련주하고 또 금융주들, 이쪽이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에서 실제로 3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이 유입이 된다면 그 금액을 주주 환원에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망을 하는 것은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한 1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이고 또 시기를 봤을 때는 올해 9월에서 11월 정도? 3분기 말부터 4분기 초까지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팩트 발표는 나온 것은 아니고 가능성으로 제기가 된 것이고요. 어쩌면 이 금액을 주주 환원에 쓰지 않고 인도 법인에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공시라든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보더라도 실제로 3조 원이 넘는 거금이 들어온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주주 환원을 위해서 어떤 배당 증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액션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IPO 서류가 제출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4분기쯤에 상장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런 기대감이 4분기까지는 충분히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설명드린 내용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하반기까지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몇 개의 종목을 제외했다면 시장이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상반기의 마지막 하루인데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